볼게요. 그러니까 living benefit이 뭐냐? 그러니까 living benefit writer이라고 그러죠. writers. 그러니까 writer는 원래 가고 있는데 딱 겹다리 꼈다라고 생각하면 돼. writer란 말은 겹다리. 겹다리란 말이 듣기 싫으면 특약, 특별한 약속, 보험회사에 특별히 따로 저기 겹다리로 켜진 약속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리빙 베네핏을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accelerated death benefit rider. death란 말이 들어있는 회사도 있고 안 들어있는 회사도 있고 accelerated benefit rider 혹은 accelerated death benefit rider. 자, 이 소리는 뭐냐면 자, 한국말로 하면 사망 수혜금 선지급 특약.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망 수혜금 선지급 특약. 복잡하죠? 그러니까 생명보험에 딸려 있는 사망 수혜금을 죽기 이전에 미리 꺼내준다. 오케이. 오늘 얘기할 게 indemnity, reimbursement, lien method, discounted method, dollar for dollar method. 그리고 시간이 나면 일러스트레이션을 같이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오늘 뽑을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 리빙 베네핏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입자가 a person develop a illness. 아파요. 오케이? 아프니까 죽을 병에 걸릴 만큼 아픈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간 정도로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전에 타는 건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자가 높아서. 그래서 아프니까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돈을 어디서 꺼낸다? death benefit. 사망 수혜금 가운데서 미리 돈을 꺼내 쓰는 거예요. 죽기 이전에. 원래 death benefit이라는 건 죽어야 나오는 건데 죽기 이전에 돈을 꺼내서 그 돈을 꺼낸 돈으로 메디컬 비를 쓰든지 아니면 다른 expense, 다른 비용으로 쓰든지.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어떤 건지는 이제 약관에 따라 달라요. 어떤 약관은 꼭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이어야 되냐면 간병인 내지는 메디컬 expense, 건강의 그 검진이나 이런 치료에 관계된 액수로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돈을 가지고 제가 그런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한테 아프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한번 후지 마운틴 가가지고 멍키하고 목욕을 한번 하자. 그러면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후지 마운틴에 갈 수 있게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호텔 얻어서 거기 가서 저기 온탕이 아니지 온천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나온다. 그 돈으로 써도 괜찮은 보험이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오케이? 또 어떤 사람은 야, 나 죽기 전에 평상에 해보고 싶었던 세계 일주를 하고 가자. 세계 일주를 꺼내서 써도 상관이 없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종류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됐든지 간에 사망 수혜금을 내가 아파가지고 선지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급 받고서 남은 비용이 있죠. 내가 100만 불이 있는데 선지급을 20만 불을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얼마 남았어요? 80만 불 남았죠. 그 80만 불이 누구한테 간다? 수혜자한테 간다. 베네피시한테 간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생명보 이건 롱텀 케어하고 리빙 베네핏 라이더하고 뭐가 다르냐? 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빙 베네핏 라이더는 대부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그 내용을 내가 안 집어넣네요. 이 리빙 베네핏 이 선지급, 사망 수혜급, 선지급 특약은 대부분 세 가지의 경우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다 있는 보험도 있고, 세 가지 말고 두 가지만 있는 보험도 있고, 세 가지 말고 한 가지만 있는 보험도 있고,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가 있는 보험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건 그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상품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critical illness. critical illness란 말은 뭐예요?
중병, 치명적인 중병이에요. 치명적인 중병. 그래서 어떤 보험회사는 그 치명적인 중병이 어떤 병이라고 해서 병명을 미리미리 써놓은 약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명을 써놓은 거 보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게 scholar예요. scholar. 오래 하신 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scholar. 학자. 학자라는 의미의 scholar는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이 스펠링을 모르겠네, 티나 씨. 그죠? SCHOLAR.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회사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scholar는 어떻게 되냐? S가 뭐예요? stroke. 뇌졸중이라고 그러고 옛날 사람들은 중풍이라고 얘기하고. 오케이? stroke.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cancer. 암. 치명적인 암. H가 뭘까요? heart attack. 그러니까 심장질환. O가 뭘까요? organ transplant. 그러니까 장기 이식. organ transplant. L이 뭐죠? L은 life support. life support. 그러니까는 그 연장해주는 기계를 써야만 하는 거예요. 누워서 뭐 코마에 들어왔든 뭐가 됐든 해가지고 그걸 L에 들어갑니다. life support. A가 뭐죠? A가 뭡니까? AIDS는 뭐 한국말로도 다른 얘기 없죠? 에이즈라는 병은 뭐 다 아실 테고. R이 뭘까요? renal failure. 다른 말로는 kidney failure라고 그래요. 신장, 콩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콩팥이 워킹 안 하는 사람. 오케이? 이거를 우리가 critical illness라고 그래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뭐 national life 같은 경우는 severe burn. 그러니까 화상도 커버해줘요. national life는. 오케이? 자, 요게 critical.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터미널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고속버스 타고 다닐 때 터미널에 간다고 그러죠. 강남터미널은 다른 말로 종점. 인생의 종점은 죽음. 지금 죽음이 가까워진 사람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우리는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이지만 의학적으로 약관마다 달라요. 12개월 이내에 죽을 사람, 어떤 회사는 2년 이내에 죽을 사람, 이런 식으로 의학적인 판정이 나온 경우, 그게 터미널 illness예요. 마지막으로 chronic illness. chronic illness는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chronic이란 말 같은 경우는 chronic illness 그러면 지병이야, 지병. 그렇죠? 조금 길어지는 장기 지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스트라이티스도 지병이잖아. 관절염도.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chronic illness는 어떤 경우냐면 만성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의 도움이란 게 간병인이 있어야 되는 경우. 간병인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나는 일상생활을 나 혼자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럼 일상생활을 내가 나 혼자 못한다라는 걸 의학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해요? 의학적으로 결정을 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 소셜 시큐리티 들어가면은 나와요. 소셜 SSA 들어가도 이게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6가지를 대부분 다 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일상적으로 6가지를 하는 걸 우리가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죠. 6 activities of daily living. 그러니까 6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서 6 ADLs라고 그러거든요. activities of daily living. 6가지를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해요. 뭐 하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죠? 순서대로 간다고요. 제 생각엔 제일 외우기 쉬운 게 아침에 일어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간다?
화장실을 간다. 그러니까 배변, 소변. 소대변을 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토일레팅. 두 번째 뭐 하죠? 더러운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다 목욕이라는 걸 합니다. 샤워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는 bathing. 목욕해요. 목욕하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옷 입죠? dressing.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를 하죠? 대부분 밥을 먹죠. eating.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뭐예요? 뭐 일을 가든 골프를 치러 가든. 저는 일을 나오는데 우리 매니저 중에 하는 사람은 아침마다 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동을 해요. 거동. transferring. 움직인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5가지예요. 6번째는 뭐냐면 소대변을 참아야 할 일이 생겨요. 소대변을 참는다. continence. 그러니까 소대변을 참는다는 게 뭐 3박 4일을 참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좀 멀어. 운전하고 가고 있어. 그럼 그때까지 화장실에 도착할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죠. 참기. 소대변 참기. 요것이 6가지예요. 이 6가지. 6 ADLs. 이 중에 몇 가지? 2가지. 2가지 이상을 나 혼자 못하면 누가 필요해요? 간병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경우를 우리가 chronic illness 혹은 long-term care condi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에 딸려 있는 건 대부분 chronic illness라고 그래요. 대부분. long-term care는 똑같은 컨디션인데 그게 법적 해석이 조금 다른 경우가 long-term care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long-term care하고 chronic illness하고 조금 겹치죠? 그 겹치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long-term care는 세금 혜택이 더 많고 chronic illness는 생명보험에 딸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long-term care 보험하고 생명보험하고의 차이점은 long-term care 보험은 손님이 알아서 만들 수 있어요. 웨이팅 피리엇을 90일도 만들 수 있고 120일을 만들 수도 있고 60일을 만들 수도 있고. 오케이? 근데 롱텀 케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안 좋은 점은 뭐냐면 don't use, lose it. use it or lose it. 그걸 use it or lose it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롱텀 케어가 보험, 스탠더런 롱텀 케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프리미엄이 해마다 오른다. 오를 수 있다. 개런티된 프리미엄이 없다. 그 다음에 죽으면 끝이다. 죽는다 해서 돈 더 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롱텀 케어는 reimbursement다. 그러니까 reimbursement라는 거하고 indemnity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reimbursement다. living benefit은 롱텀 케어는 아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이 롱텀 케어하고 똑같이 2 out of 6 activities of daily living. 여기는 X라고 써있는데 activities of daily living. 2 of 6. 그리고 저기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쭉 나와 있죠. 자, 그럼 indemnity는 뭐고 reimbursement는 뭐냐? 이거를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indemnity는 배상, reimbursement는 indemnity는 보상, reimbursement는 배상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럼 배상은 뭐고 보상은 뭐냐? 이거 한국말도 참 힘들죠. 한국말이 아니고 중국말이겠지.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거는 내가 이거 아프니까 돈을 주는 게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indemnity. 이런 아픈 저희가 있으니까 너 아프니까 힘들지 돈 주는 거예요. 이게 indemnity. 근데 배상이란 거는 이 reimbursement는 아픈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아파서 병원 가고 아파서 간병인 불렀어요.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해줄 테고, 그렇죠? 간병인을 불러서 그럼 간병인 공짜로 못하죠. 돈 줘야 되잖아요. 간병인한테 돈을 줬어요. 그 돈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거예요. 돈 준 값을 배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reimburse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영수증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차이입니다. indemnity하고
reimbursement. Indemnity는 pays benefit as soon as you qualify under the claim, regardless of the actual cost of the care at home or in long-term care facility.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한테 그 돈을 썼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그 돈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후지 마운틴 가가지고 원숭이랑 목욕해도 상관없어요. 뭐 설악산에 가서 좋은 단풍 구경하고 냄새를 저기 좋은 공기 마셔서 났든지. 자, 그러니까 그 돈은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아프면 보상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누구한테든 어디든 마음 놓고 써도 괜찮은 저기가 indemnity예요. reimbursement는 pays up to the benefit limit. 내가 보험을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indemnity를 하게 되, reimbursement를 하면 내가 한 달에 생명보험의 2%를 받는다. 대부분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의 2%, 10만 불 들었으면 생명보험의 2%면 얼마예요? 2,000불. 그러니까 2,000불까지 cost of care. 비용. 만약에 1,500불 나왔으면 얼마 받아요? 1,500불. 2,500불 나왔으면 얼마 받아요? 2,000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 앞집 순이를 데려와서 간병인을 시키면 걔한테 돈을 줄 수 있냐? 안 돼요. 간병인이라는 정식 타이틀이 있는 사람. 간병원이라는 정식 타이틀이 있는 장소에서만 한 것만 허락이 돼요. 이 사람 6가지 중에 2가지 못하는데요 해서 이웃들이 사인한다고 해서 돈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줘요. 이거는 메디컬 프로페셔널이 정식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그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한국 가면요. 일본 가면요. 중국 가면요. 중국 가서 아팠어요. 어떻게 할까요? 들어와야지.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 보험이 쓰여진 장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보험이 결국엔 미국 회사니까 미국에서 인정하는 메디컬 프로페셔널이 이 사람은 이 컨디션이다. 롱텀 케어 컨디션이다. 이 사람은 크로닉 illness 컨디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indemnity하고 reimbursement 차이 확실하게 아셨죠? indemnity, reimbursement. 어느 보험이 더 좋아요? indemnity가 더 편할 수는 있는데 뭐 그거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indemnity 자, 이 경우가 지금 어떤 경우냐면 indemnity예요. indemnity인데 indemnity에서도 indemnity가 뭐 indemnity도 그 indemnity reimbursement는 뭐 다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지급하는 방법. 이건 롱텀 케어 보험이 아니고 라이더에 특약에 생명보험에 딸려 있는 특약이니까 생명보험에 딸려 있는 특약인데 이 돈을 reimbursement가 됐든 indemnity가 됐든 이 돈이 어떻게 나가냐. 자, 이 돈은 리빙 베네핏에 가장 쉽게 설명을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리빙 베네핏은 생명보험 사망 수혜금을 담보로 한 융자다. 그쵸? 이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될 거예요?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죽으면 보험회사는 약관적으로 어떻게 돼? 죽으면 돈을 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죽으면 돈 나온다. 이게 생명보험의 기본적인 적이니까. 근데 거의 죽을 때까지 간 거예요. 죽기 전에 돈을 찾아 쓰자. 보험회사에다 쉽게 얘기했나? 죽을 것 같은데 나 죽으면 나올 돈 미리 주라. 나 죽기 전에 미리 주라 이 소리잖아요. 죽기 전에 미리 주라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돈을 아까 얘기한 대로 선지급이에요. 사망수혜금을 선지급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죽어야 될 돈을 만약 이 사람이 5년 뒤에 죽었어요. 5년 뒤에 죽을 돈을
5년 전에 준 거예요. 5년이란 기간을 먼저 앞당겨서 준 거예요. 그럼 5년 동안 보험회사는 뭐가 손해가 난 거예요? 그 10만 불을 앞당겨 줬으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그 이자에 대한 손해가 난 거예요. 10만 불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보험회사는. 그쵸? 아무튼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이 돈을 꺼내서 미리 주니까 이자를 차지한다 안 한다? 이자를 차지해요. 이자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럼 이자 내기 싫으면 뭐 하시면 돼요?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돼요. 그 이자를 내는데 자, 이자를 페이하는 방법이 린 메셋은 뭐냐면 해마다 이자를 내는 거예요. 해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크로닉 illness를 보면 15만 2천 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remaining death benefit은 23만 6천 불. 그리고 이 15만 2천 불에 대해서 해마다 살아있을 때마다 이자를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린 메셋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자, 여기 보면은 크리티컬 illness의 경우에는 지금 이 경우는 지금 3만 4천 불까지 받을 수 있어요. 3만 4천 불까지 받아 쓰고 36만 3천 불은 뭐예요? death benefit. 두 개 합치면 한 40만 불 되죠? 이자 계산 거의 안 됐죠? 생명보험이 40만 불짜리거든. 여기 보시면 생명보험이 얼마짜리예요? 40만 불이에요. 더하면 40만 불 되죠? 요거 두 개 더해도 한 40만 불 조금 못 떨어지지만 거의 40만 불이 될 거예요. 왜? 이자를 선이자를 띄지 않는 거예요. 해마다 이자를 띄는 거예요. 그럼 꼭 이러면 질문이 나와요. 몇 프로요? 이자 몇 프로요? 이자는 대부분이 거의 비슷해요. 이자가 기억하실 줄 몰라요. 몇 주 전에 공부했던 거. NAR, Net Amount at Risk, Pure Insurance. 그러니까 사망 수액, 순수한 의미의 사망 수혜금에서 나올 경우에는 8%. 근데 캐시 발류가 있잖아요. 서렌더 발류에서 나올 경우에는 서렌더 이자, 그러니까 한 0.5%, 1%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복잡하게 손님한테 설명하지 말고 이자가 한 몇 프로? 8%. 8%. 연이자율 8%. 그럼 이 점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10년을 살았는데 이자 한 번 8% 내고 말아요? 아니면 해마다 8% 내요? 해마다 8% 내요. 오케이? 해마다 8%. 그러니까 이거는 린 메셋의 경우에는 이자를 언제 낸다?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낸다. 그러니까 이자를 이렇게 린 메셋을 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 사망수혜금 전액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전액 주고서 돈 이자 안 갚으면 어쩔 거예요? 보험회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리해서 롱텀 케어 같은 경우에는 40% 준다. 뭐 크리티컬 illness는 10% 준다. 터미널 illness는 100% 준다.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가 있어요. 터미널 illness는 죽을 거니까 사실은. 오케이? 이게 소위 얘기하는 린 메셋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린 메셋을 제일 좋아해요. 린 메셋을 사용하는 회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게 지금 컬럼버스 회사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눈에 보이잖아요. 손님한테 10년 뒤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시잖아요. 10년 뒤에 죽으시면 얼마 나와요, 이분? 40만 불. 10년 뒤에 이 사람 안 죽고 건강하면 쓸 수 있는 돈 얼마예요? 4만 불. 10년 뒤에 이 사람 롱텀 케어 컨디션 크로닉 illness 나오면 얼마까지 꺼내 쓸 수 있다? 17만 2천 불. 그거 다 꺼내 쓰고 그 다음날 죽었다? 21만 6천 불. 크리티컬 illness 생겼다? 6만 3천 불. 그리고 죽었다? 33만 4천 불. 터미널 illness 1년 안에 죽을 것 같다라는 판정이 있을 때 23만 8천 불. 그리고 remaining death benefit 14만 4천 불. 제일 이해하기가 쉽죠, 손님한테. 손님 받을 돈 다 받으니까. 그 이자는 해마다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린 메셋.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은 지금 써놓으세요. 특별히 매니저분들은. 자, 그 다음에가 무슨 방법이냐면 discounted method. discounted method은 지금 AIG, National Life 이런 데가 지금 discounted method을 써요. discounted method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아팠을 때 이제 아팠을 때 뭐를 하냐면 그 당시에 몇 년을 살 건가를 계산을 해요. 몇 년 살까? 그 보험회사에서는 그 확신은 못해도 확률적으로 몇 년 살 거라는 걸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 살 거라는 걸 계산을 하고 이자를 미리 떼요. 그럼 이 사람은 오래 살 거다 그러면 이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저께 어떤 우리 에이전트 한 분 오셔가지고 이자가 너무너무 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오래 살 것 같거든. 보험회사에서 봤을 때. 근데 보험이 아주 병이 심각해. 내년이면 죽을 것 같아. 그럼 이자로 뛰는 게 작겠죠. 이자로 뛰는 게 작다는 소리는 베네핏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앞에서 선이자를 띄고서 주는 거예요. 액수를. 그래서 보면 요거를 우리가 discounted method. 그러니까 받는 돈이 원래 생명보험보다 작죠.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0만 불짜리예요. 얼마 전에 뽑았던 케이스예요. 100만 불인데 이 사람이 지금 비캄 1로부터 갑시다.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인데 오케이? 야, 이거 그리지를 못해. 만약에 터미널 illness가 나온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죽을 거. 이게 2년이에요? 1년이에요? 이게 2년인 것 같은데. 자, 2년 안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 100만 불 생명보험은 제하고 손님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85만 2천 불. 15만 불 어디 갔어요? 이자로 나간 거예요. 15만 불 이자로 나간 거예요. 거의 8% 되죠? 7, 8% 되죠? 2년이니까. 액수가 줄어들었어요. chronic illness. chronic illness는 14,000불씩 매달. 이게 원래 2% 정도 나오니까 2만 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000불은 어디로 갔어요? 이자로 빠진 거예요. critical illness. 중병이다. 80만 5천 불. 그럼 얼마 이자가 나갔어요? 20만 불 정도가 이자로 나갔어요. 이 경우가 지금 critical illness의 경우는 얘네들이 캐테고리가 4개가 있어요. 1, 2, 3, 4. 거의 죽을 거다 생각하는 게 4예요. 터미널보다 조금 덜한 것 뿐이지. 이 경우 80만 불이면 캐테고리 1일까 2일까 3일까 4일까? 4. 만약에 캐테고리가 1이면 캐테고리 1이면 2만 불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래 살 것 같거든. 자, 이런 경우엔 이자를 띄고 주니까 보험 전액을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받는 액수는 전액이 아니에요. 전액보다 작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내셔널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 인저리가 있어요. 이건 병이 아니고 뭐 떨어져가지고 뭐 저기 했다든지 막 이런 경우에요. 그런 경우도 따로 보험이 있어요. 80만 5천 불. discounted method. 오케이? 그 다음에 dollar for dollar method. dollar for dollar method의 가장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원아메리카예요. 요 며칠 우리 요 몇 주간 해약 저기 공부를 했던 dollar for dollar method은 이런 거예요. 생명보험을 낼 때 아예 이걸 이 특약에 대해서 보험료를 따로 내요. 내고 있다가 지금 이 경우에 100만 불, 50만 불짜리 생명보험 들면 50만 불짜리 생명보험인데 롱텀 케어 컨디션, 그러니까 크로닉 illness 컨디션이 나오면 10,000불을 주는 거예요. 10,000불을. 그러니까 만스리 10,000불. 2% 되죠? 2%인데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 돈 다 받는 거예요. 그 10,000불씩 몇 년 쓰겠어요? 10,000불씩 50개월 쓰겠죠? 50개월이 10,000불씩 50개월이지. 50만 불인데. 그렇잖아요. 2%니까 50개월 동안 10,000불씩을 계속 줍니다. 한 푼도 깎는 거 없이.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이 아프다. 그럼 10,000불이 아니고 얼마 주죠? 한 사람 앞에 10,000불씩 해서 20,000불씩. 자, 20,000불씩 주면 몇 개월 쓸 수 있어요? 25개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자가 없냐? 달러 for 달러. 프리미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돈 낼 때 다 낸 거예요. 아니죠? 이걸 왜 50개월이 돼요? 20,000불이 나오는데. 아니죠. 이게 왜 50개월? 저기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니까 돈이 2배로 나가니까 기간은 2배로 줄어들죠. 아니죠. 아니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복잡하게 하려고 여기 Continuation of Benefit Rider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타임으로 이거는 롱텀 케어 라이더를 하나 따로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50만 불 다 쓰고 났는데도 아직도 아파. 그러면 Continuation Benefit Rider가 킥인하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보험인 거예요. 근데 리빙 베네핏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험료 저기 혜택으로 나가는 돈에 한 푼도 이자로 나가지를 않아요. 한 푼도 이자로 나가지 않는다는 소리는 보험료 낼 때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달러 for 달러 메서드. 자, 이 경우에는 이게 인뎀니티예요, 리임버스먼트예요. 이게 어떻게 인뎀니티예요? 리임버스먼트지. 이건 리임버스먼트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원 아메리칸은 리임버스먼트예요. 인뎀니티가 아니에요. 인뎀니티가 저렇게 주면 너무 좋죠. 저 사실은 몇몇 보험회사에다 연락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도 COB 만들어. 자, 이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COB 만들면 얘네들 손해볼까요? 손해 안 볼 것 같아. 제가 여기 홀세일러하고 얘기했어요. 조하고 얘기를 했어요. 야, 조, 니네들 COB 내보낸 게 몇 번이나 되냐? 거의 없대요. 왜? 저런 상태가 되면 거의 5년쯤 되면 죽어 있죠. 그럼 5년 동안 죽어 있다 그래도 COB 돈 안 받냐? 받잖아요. 그러니까 리빙 베네핏도 그렇게 만들지. 지금 그러고 얘기하는데 말들을 안 들어. 언젠간 나올 거야. 제가 발륨이 한 10 밀리언 정도 되면 그 상품을 만들려고 하겠어. 말빨이 쓰죠. 이건 만들어도 사실은 손해 안 볼 것 같아. 공짜 아니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참 머리를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자, 다시 리빙 베네핏으로 갈게요. 리빙 베네핏이라는 거는 돈을 넣고 보험을 사요. Your premium. 그래서 프리미엄을 넣고 이 프리미엄 가지고 생명보험을 사. 그 생명보험을 사다가 죽으면 사망수혜금. 생명보험을 들고 있는데 1년 안에 죽는다, 2년 안에 죽는다는 의학적인 진단을 받았어. 터미널 illness. 혹은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받았어. critical illness. 혹은 6가지 중에 2가지를 못하든지 치매가 와서 그 말씀 안 드렸네. chronic illness는 치매가 포함이 돼요. 제일 원하는 건 뭐냐?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행복하게 살자. 양화대교. 오케이? 그런 경우에는 캐시 발류를 꺼냈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생명보험을 가지고 모든 이 라이프타임 오브 베네핏이라고 콜럼버스에서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아주 좋은 말이에요. 돈 집어넣고 죽으면 사망수혜금. 아프면 Accelerated Death Benefit Rider.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 캐시 발류 쌓여 있으니까 세금 없이 돈꺼내 쓰자. 제일 우리가 원하는 이상형은 이렇게 998이라고 그래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만에 죽자. 그러면 supplemental income이 필요하겠죠. 자, 다시 한번 저기 living benefit, accelerated benefit rider 혹은 accelerated death benefit rider, indemnity가 뭔지, reimbursement가 뭔지, lien method이 뭔지, discounted method이 뭔지, dollar for dollar method이 뭔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고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여드렸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